나 이런 압도적인 규모들이 생겨나면 구분 상가라든지 일반 상가는 더욱더 필요가 없어진다는 게 저만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4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대체 상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아파트는 또 어떠냐? 아파트도 실제 지금 해운대 수영구에 자연과 연관이 나오고 이제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고가의 아파트들, 부산에서 받을 수요가 없으면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서울에서 혹은 대구의 부자들이 바로바로 사줄 수 있는 그런 입지의 아파트들은 앞으로 꾸준히 오르고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기 수요자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대기 수요자들이 웃돈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입지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범하다,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받쳐줄 수 있는 대기 수요자들이 없다, 이러면은 그런 곳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상가도 마찬가지로 대기 수요자들이 한없이 몰리는 곳, 강남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데 금액이 저렴하다, 이러면 그런 곳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금액을 끌어올리겠죠. 금리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옆집 아저씨가 웃돈을 주고도 어느 곳에 A라는 입지를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곳들, 가령 뭐 광안리에 해변 라인의 1급지인데 부산에서 살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서울 사람이 바로 뒤이어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대기 수요가 항상 있을 수 있는 입지들은 올라가겠지만, 그냥 뭐 누가 봐도 평범하고 누가 봐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건이 좋다고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대기 수요자라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웃돈을 주고 사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대기 수요가 없고 앞으로 추세가 바뀌는데 올라갈 여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제 관점은 그래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도 그런 웃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만 올라가지 그게 언제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또 너무 좋게만 봐서도 안 되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봐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상승론자가 있고 하락론자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깨놓고 봤을 때 누구나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하면 그런 것들은 괜찮 입지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는데도 조금 아리까리하거나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그런 곳은 아닌 게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해운대 수영구가 계속해서 대기 수요자들이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강남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해운대 수영구를 기점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강남보다는 안 좋다는 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남에서 대체할 수 없는 바다라는 어떤 자연 경관을 이루는 게 해운대 수영구고, 그런데 이것도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를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도 결국은 그 아파트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배우 수요라는 게 그에 걸맞는 상권이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뭐 우리가 해운대 LCT다, 그러면 그 LCT 밑도 꽉꽉 들어차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잠재 수요가 그 상권에 맞춰줘야 되고, 이게 유기적으로 이동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쳐줘야 되는데, 실제 지금 상황은 강남 청담에 있는 아파트 밑에 단지 내 상가도 공실이 생겨요. 그게 뭐냐,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아파트만으로 지금 대체제를 끌어다 쓰면서 투자처의 수요를 볼 건가도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아파트를 받쳐주는 그런 대기 수요자들의 돈은 어디서 나올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맞나 아니냐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공부를 하셔서, 내가 투자하는 곳은 언제든지 내가 대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대기 수요자들이 받쳐주겠다, 이러면 오케이. 그러나 내가 투자하는 곳이 아리까리하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엔 정말 좋지만 남들도 과연 그걸 만약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또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하면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찍으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면 너는 투자를 잘하냐, 그리고 뭐 투자한 곳이 다 성공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한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제가 산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다주택자가 될 것도 아니고 저는 제 그릇만큼 제가 담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수했고 추후에도 그런 것들만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게 뭐 주식도 지금 뭐 한 15년 이상 꾸준하게 하고 있고 뭐 다른 것들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잃은 것은 크게 없습니다. 물론 물려있는 주식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대응할 수 있을 만큼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그릇만큼만 담고,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잘라낼 생각도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너무 무리하게 해서 내 그릇의 크기도 모르고 무턱대고 담으면 안 된다. 미리 공부를 하고 내가 산 것이 반드시 오를 것이 아니라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잘못됐을 때 나는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손절하더라도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충분히 되는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나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업인이고 지금 자기 사업을 40년 이상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그릇만큼만 담고 그다음 자기 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투자를 하면서 물론 손실도 본 것도 있고 이익을 본 것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투자로 내가 무턱대고 무리하게 마구잡이로 벌려가지고 큰 이익을 보기보다는 내가 하는 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를 이뤄나갔기 때문에 지금 별 무리 없이 43년 동안 꾸준하게 자기 업을 하면서 뭐 투자를 한 곳에는 뭐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저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본인의 그릇에 맞게 적당하게 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매수했을 때는 이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해서 내가 매수했는가, 그리고 실제 뭐 집을 수십 채 산다 해서 그 이익이 남으면 그게 뭐 물론 이제 이건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엄청나게 따를 거예요. 그러나 본인 스타일이 전혀 어떤 다주택자라든지 내가 그런 거에서 이익을 보는 스탠스가 아닌데 무턱대고 좋은 집이라고 해서 매수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제가 지금 상가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땅을 사서 거기에 들어올 임차인을 맞춘 다음에 그 상가를 들어올 임차인한테 짓게 하고 뭐 이런 어떤 구상을 하는 뭐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 맞고 대응도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저만의 어떤 루틴이고 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이라든지 주위 사람 혹은 잘된 사람만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좋다 그냥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이 따라해서 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다 보면 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루틴이 생기실 거입니다. 그러면 자기 루틴에 따라서 대응도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과감하게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업의 확신을 가지고 이 업이 꾸준하게 잘 된다면 투자 한두 개 잘못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